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범바둑입니다. 오늘은 제가 흉내바둑을 두어서 승리한 대국을 한번 해설을 해보고자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전에서 흉내바둑을 뭐 두어본 적도 거의 없고요. 당해본 적도 없습니다. 뭐, 그만큼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사실 모양은 아닌데, 어, 이제 100번으로 뒀을 때 흉내바둑이 많이 나오고요. 흑으로 이제 두는 경우는 이제 1000원에다가 먼저 이렇게 보시면 두고 상대가 두는 거에 따라서 걸치면 이런 식으로 걸쳐가는 흉내바둑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흉내바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정말 좀 오래 올라가야지만 어, 과거에는 이 덤이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재는 이제 백이 이제 여섯 집 반을 이제 잡는 덤을 받고 두는 시스템인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덤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바둑에서 이제 덤이라는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죠. 이제 이 당시에 후지사와 구단이 이제 흉내바둑을 처음으로 두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가 흉내바둑을 두면은 이제 뭐랄까 이제 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진행되면은 어, 백이 유리하다, 덤을 받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둔 거고요. 어, 이제 처음 후지사와 구단이 처음 두기 시작한 게 리나이펑 구단하고 65년도 대국이네요. 65년도 명인전 이제 본선 리그에서 두기 처음 뒀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65년이면 정말 옛날이죠. 예. 정말 옛날인데 50년도 더 됐죠. 53년, 54년 이 정도 됐겠네요. 이 정도 이제 세월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처음 이제 리나이펑 구단과의 대국에서 후지사와 구단이 처음 이제 두게 됐는데 아 각자 뭐 성적도 좋았어요. 성적 좋았는데 각자 이제 보면은 리나이펑 구단이 당시 본선 리그에서 5승 1패, 후지사와 구단이 4승 2패를 이제 거두고 있었죠. 그래서 리나이펑 구단이 이제 흑번으로 이제 잡는 건데 이 상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승자가 도전자가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리나이펑 구단 같은 경우가 이제 후지사와 구단이 이제 흉내바둑을 이렇게 두는 거를 잘 알았어요. 그 전에도 이제 두기 시작했나 봐요. 이제 잘 두는 걸 알아서 이 리나이펑 구단이 걱정을 한 거죠. 내가 흑번을 잡았는데 과연 후지사와 구단이 이제 만약에 흉내바둑을 두면 어떻게 타파해야 될까? 약간 이런 걱정을 해서 스승인 우칭현 구단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칭현 구단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우칭현 이제 구단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8년 전이지만 이렇게 두었다라고 하면서 73수까지 이렇게 그냥 뒀어요. 쭉 한번.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리나이펑 구단도 이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은 73수까지 이 진행대로 똑같이 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상황에서 흑이 뭐 그 73수를 계속 가면서 우세했던 건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뭐 잘 리나이펑 구단이 처리를 하면서 어 결국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카다 이제 구단한테 타이틀도 따내서 최연소 명인을 이제 차지하셨다고 하네요. 24상 최연 23살에 23살에 명인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일화가 있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봉수 구단이 굉장히 또 흉내바둑에는 또 일가견이 있으시죠. 그래서 왕위전 이제 도전 5번기에서 이 서봉수 구단이 100번으로 이제 3번을 뒀는데 5번기니까 3번을 뒀죠. 3번을 뒀는데 모두 흉내바둑을 둬서 모두 이겼어요. 모두 이겨서 결국은 이제 조은영 구단을 꺾고 결국은 이제 왕이 타이틀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조은영 구단이 1차 천하통일을 1980년대 이룹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직후에 벌어진 거라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죠. 근데 이제 다음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서봉수 구단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조은영 구단의 이제 초반이 워낙에 좋아서 이 조은영 구단의 사실 별명이 제비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워낙에 이
발이 빨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수익기가 좋으니까 발이 빠른 거죠. 이 발 빠른 행마를 결국은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이 초반에 이 행마를 잘 못 따라잡겠더라.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흉내바둑을 해서 판을 좁혀 나가면 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중반 이후에 수익기나 끝내기가 뭐 조은영 구단한테 뭐 그렇게까지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승부를 걸었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내가 흉내바둑을 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조은현 구단이 내가 또 흉내바둑 둔다고 해서 절대로 또 당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흉내바둑을 더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흉내바둑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서봉수 구단은. 근데 이러한 서봉수 구단한테 흉내바둑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강훈 구단이죠. 강훈 구단. 도전 5강이라고도 불리는 강훈 구단인데, 이 강훈 구단은 근데 너무나도 쉽게 이 서봉수 구단의 어떤 대비책에 말려서 결국은 쉽게 패배를 했어요. 바로 원래 흉내바둑을 타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1,000원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상대가 흉내바둑을 둔다는 걸 눈치를 챘다.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흉내바둑을 두네? 하면은 딱 1,000원을 두면 돼요. 근데 1,000원 두는 타이밍이 조금 빨리 두면 빨리 둘수록 좋습니다. 이게 다 확정을 지어준 다음에 1,000원을 두는 것보다 빨리 어쨌든 두는 게 좋은데, 이렇게 1,000원을 두면은 이 19줄 바둑에서는 절대로 이 1,000원은 흉내를 못 내요. 다른 데는 다 흉내를 낼 수가 있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이 축으로도 깰 수가 있어요. 이 흉내바둑을. 지금 실전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잠깐 조금만 따라가 보면, 이제 흉내바둑을 둔 거예요. 여기를 두니까 뭐 이런 데 걸쳐갖고 이렇게 두니까 뭐 이렇게 놓고 지금 계속 흉내바둑을 두셨습니다. 흙이 젖히니까 백도 같이 젖혔고요. 흙이 여기를 넣으니까 백도 여기를 늘었죠. 그러자 이곳 젖히니까 이걸 두고 호구 치니까 같이 호구 쳐야겠죠? 호구 치고 이곳을 두니까 같이 이곳을 두고 지금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똑같이 두는 거죠. 흉내바둑의 특징은 단수를 치니까 단수를 치고 이으니까 이었고요. 계속 흉내바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흙이 여기를 끊어가요. 일단 여기를 하나 끊어가고 여기를 하나 역시 백도 당연히 흉내바둑을 둬야 되니까 끊어가야겠죠. 흙이 여길 나와요. 근데 똑같이 흉내바둑 둬야 되니까 여길 나와야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요. 여기서부터 서봉수 구단이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기 단수 치고요. 흉내바둑이니까 똑같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고 단수 치니까 단수 쳐야 되고 백도 똑같이 나가야 돼요. 백도 나가야 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요. 흉내바둑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단수 치고 백도 단수 칩니다. 흙도 나와야 되고요. 백도 흉내바둑이니까 나와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 단수 치고 여기 단수 치고 나오니까 여기를 두니까 이을 수가 없죠. 흉내를 내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때 1,000원 딱 둬버리면 돌 6점이 잡혀버립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이 서봉수 구단이 흑번이었는데 깔끔하게 아주 이 백의 의도를 눌러버리는, 한마디로 백의 이 흉내바둑을 보기 좋게 아주 꺾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축에 이렇게 걸리면 안 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축에 걸리면 좀 많이 손해를 뭐 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백이 망한 그림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가 축을 이렇게 걸어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좀 변신을 좀 시도하는 뭐 그런 게 있어야겠죠. 이제 이거는 이제 뻔하게 당하는 거는 뻔하니까 여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뭐 여기서 백이 다른 데 손을 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걸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당하면 안 되고 이제 물론 이거에 대한 또 대비책도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좋은 수순이죠. 이런 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깨는 방법도 있다는 거 한 가지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서봉수 구단이 깨서 그런 승리를 너무나도 쉽게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아무튼 이렇게
흉내바둑 같은 경우에는 흙이 1,000원을 넣어서 흉내바둑을 깨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축관계를 이용해서 자충을 유도해서 이렇게 깨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했던 한번 실전 진행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흉내바둑이죠. 정하고. 근데 지금 실전에서는 사실 흙이 좀 많이 진행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귀 쪽이 서로 이렇게 깔끔하게 다 잡힌 모양이라 뒷맛이 거의 없어요. 이런 거는 거의 이제 다 똑같은 집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1,000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뭔가 초반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진행을 시켰을 때 만약에 1,000원에다 둔다, 이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어 지금은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이 이제 조금 편하게 둘 수가 있는 거고, 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역으로다가 이제 역으로 흉내바둑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두는 거냐면 이제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두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는 겁니다.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최정 구단이 오정화 당시 3단한테 당해 흉내바둑을 여자 바둑리그에서 당했는데, 이렇게 역으로다가 흉내바둑을 1,000원에다 두고 역으로 흉내바둑 떠서 깔끔하게 이긴 경기가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역으로 사실 흉내바둑 두기가 어려운 게, 연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좀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잘 안 두시죠. 근데 지금은 보면은 이렇게 다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집의 윤곽이 굳어져 있는 상태라 좀 이렇게 1,000원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지금은 그냥 1,000원에다 돌 하나 놓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여기 끊으면 이제 이거는 뒤는 잡혔죠. 이렇게 하면 뒤는 잡혔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좀, 그쵸. 일단 100이 확실히 좀 두기 편해요. 지금 이렇게 확정이 다 돼 있어 버리니까 덤 6집 반이라는 게 너무 가치가 커졌죠. 이것도 안 되고, 여기 2칸 또 벌리면서 삶의 안정을 찾았고, 이것도 사실 민 것도 좀 너무 한가하지 않나 싶습니다. 중앙을 어쨌든 가서 흙이 뭔가 승부를 걸어 볼 만한 데는 하변 이제 이 2칸 띄어져 있는 데인데, 지금은 좀 늦었어요. 타이밍상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백이 탄력적이죠. 모양 자체가 탄력적인 모양이다 보니까, 예, 여기 한 칸만 띄어도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흙의 약점도 많고요. 역시 이곳을 또 젖히니까 이런 데가 다 확정이 되다 보니까 확실히 1,000원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오히려 지금 1,000원에다가 둔 돌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오고 있어요. 한 칸을 뛰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흙의 대마가 지금 굉장히 곤란하죠. 여기서 손을 근데 빼기도 애매한 게, 이미 끊기는 자세가 너무 안 좋으니까. 흙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곳에 거의 대마는 잡혔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결국은 이제 좀 진행이 됐는데, 흑돌은 살기가 어렵죠? 네, 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132수 만에 흑이 이제 돌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글쎄요, 뭐 마지막으로 버틸 만한 데가 거의 없어 보여요. 근데 뭐 이런 데가 이제 뭔가 좀 돼야 되는데, 이런 거 하고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이것만 사실 둬도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두고 뭐 100 이렇게 나오기만 해도 이거는 그냥 연결이거든요, 거의. 이렇게 하면 연결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잡혀 있어서 중요한 건 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흙이 좀 대처가 좀 아쉬웠지 않았나. 흉내바둑을 깨는데 좀 미흡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벌써 백에게 이 좌상기 쪽, 물론 흑도 우하기를 챙기긴 했는데, 이래놓고서 천 원을 더 버리니까 이 천 원을 두는 가치가 좀 높아지려면 이런데 정리가 많이 안 돼 있어야지 이 천 원을 가면서 뭔가 상변 쪽에도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상변 쪽에 백돌이 이렇게 와버리니까 결국은 흑이 천 원을 둔 의미가 딱히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너무 좀 급했고요. 차라리 저 같았으면 이걸 뒀을 때, 그러니까 이걸 뒀을 때 그냥 상변을 갔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요. 여기서 이걸 안 가고 이렇게 상변 쪽으로 하나 가면, 그러니까 뭐 백도 손 빼고 이렇게는 좀 못 들 것 같아요. 붙이면 거의 잡혀서 우린 뭐 이런 식으로 밀고 뭐 하면은 이렇게 버틸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좀 눌리면서 뭔가 좀 기분이 나쁘고, 여기 갔으면 뭐 이런 식으로 뛰어러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런 데는 뭐 이런 다음에 이제 이런 데 가도 되고요. 이런 먼저 교환을 하나 해놓고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거는 좀 안 좋아요. 눌렸고, 그러니까 여기가 또 눌리다 보니까 결국은 우변 쪽에도 백이 이제 두터워져서 상변 쪽이, 그러니까 이런 데를 다 막거든요. 지금 결국 이런 진행으로 가서는 이거는 흑이 좋은 결과로 나올 수가 없겠죠. 이거는 이제 그게 거의 완패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흉내바둑을 결국은 이제 거의 제대로 타파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제 패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실전에서 뭐 흉내바둑을, 사실 뭐 흉내바둑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게 약간 좀 매너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약간 상대방을 이렇게 좀, 상대방이 이렇게 두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둔다는 게 사실 매너적으로 이렇게 좋다고 평가받지는 못하거든요. 바둑에서. 근데 이제 또 뭐 실전 같은 경우에는 또 모르는 거니까 언제라도 이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흉내 바둑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하셨다고 하면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대로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진행이 많이 안 됐을 때, 가령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만 딱 가도 이거 흉내 바둑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 바로 천 원을 가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이 진행이 돼버린 다음에 천 원을 가서 약간은 좀 가치가 떨어졌고요. 아무튼 이렇게 천 원을 좀 빨리 가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대로 축관계를 이용을 해서 상대방의 자충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근데 사실 축관계 하기에는 좀 너무 어렵고요. 그냥 좀 쉽게 이렇게 초반에 천 원을 딱 둬서 여러분들이 판을 풀어나가시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흉내바둑을 둬서 승리를 한 대국을 한번 해설을 해봤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